고객은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읽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자세히 읽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세히 읽도록 만들어야 되겠죠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자, 오늘 라이브 특강의 주제 상세 페이지 흐름 특강이에요. 흐름 특강. 뭐 여러 가지 상세 페이지 특강들을 많이 했잖아요. 뭐 감정 건드리기라든지 뭐 비교제품 확보하기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표현 방법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, 오늘은 그거에 더불어서 흐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을까, 이거에 대한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잘 만든 상세 페이지가 어떤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나요? 잘 만든 상세 페이지는 네모다, 어떻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? 그리고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상세 페이지를 딱 보고 여기 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? 분명히 이제 대표님들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. 나는 A라는 스타일이요, 나는 B라는 스타일을 잘 만든 것 같아요. 그죠?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. 제가 상세 페이지에서 주요하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이런 거 있었어요. 감정 건드리기, 비교 제품 확보하기, 뭐 사진 차별화.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뭐라고 드렸었냐면,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상세 페이지가 잘 만든 상세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요렇게만 딱 말씀을 드리니까 대표님들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, 뭐 이제 감정 건드리기나 비교 제품 확보하기나 이런 거 잘 하세요. 그런 포인트들을 막 넣거든요. 웃기게도 하고 수치스럽게도 하고 되게 우아스럽게도 하고 하는데, 문제가 뭐냐면 포인트별로 딱딱 끊겨 있어요. 그런 상세 페이지들이 요즘에 많이 보여요. GIF 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넣는 거 알겠는데,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뭔가 툭툭 독립적으로 끊긴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잘 만든 상세 페이지는요, 이 모든 것들을 어우르면서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세 페이지다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, 고객은요 상세 페이지를 딱 들어왔을 때 자세히 읽지 않아요.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. 물론 자세히 읽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데 일단 표본을 넓혀가지고 평균적인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고객은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읽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자세히 읽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세히 읽도록 만들어야 되겠죠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궁금증, 스크롤을 내릴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내려요. 그래야 상세 페이지에 체류 시간이라는 게 늘어나고요.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은 전환율이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흐름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표님들 이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? 지금 범죄도시가 1부터 4까지 아주 잘 되고 있어요. 그죠? 자, 우리 이 영화를 보면요,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초반에 이 영화 줄거리는 땡땡땡입니다. 배경은 땡땡땡입니다. 등장인물, 주인공은 이 사람이고 악역은 이 사람이에요 하고 딱 얘기를 해주나요? 아니면은 음산하게 분위기를,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관중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나요? 당연히 후자죠. 영화처럼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예요. 내가 내 상품이 무조건 좋아요, 2번 이게 좋아요, 3번 이게 좋아요가 아니라 좋아 보이도록 고객이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김무열 형님이 나와가지고 첫 씬에 어떻게 하냐면, 어떤 개발자가 있는데 그 웹 개발자를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. 그러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김무열은 나쁜 놈입니다 가 아니라 죽이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? 범죄도시 4에서는 저 사람이 악당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이수영님 폴리스 다크 아미,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믿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딱 관객들이 어떻게 해요? 저 사람은 되게 껄렁껄렁해 보이지만은 우리 팀이구나 를 느끼게 되죠.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A라는 장점을 얘기해 줄 때는 이 상품이 좋다라고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장점을 보여주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얘기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? 이 사람이 지금 악당인데 나중에 뒷내용이 어떻게 될까? 뒷내용이 궁금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. 상세 페이지도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, 이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. 시원해요가 아니라 시원하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요? 보통 드라이 아이스로 보여주는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인트로예요. 인트로.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쭉 세로로 이렇게 길게 있죠. 인트로에는 보통 어떤 게 나오는 게 좋냐면, 내 쇼핑몰에 브랜드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. 그러면 일단 내 쇼핑몰에 브랜딩이 기획이 되어 있어야 브랜드 스토리가 나오겠죠. 브랜드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떤 게 핵심이냐면, 우리 쇼핑몰은 주저리 이러이러해서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아까처럼 김무열 형님처럼 사람을 바로 죽여버리면은 이 사람이 악당이구나 바로 알 수 있죠.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키장녀 쇼핑몰을 운영을 할 거예요. 그러면 내 키를 딱 한 컷 보여주고, 우리 쇼핑몰은 키 몇 센치 미만을 위한 쇼핑몰입니다를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.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. 상세 페이지에 표현할 때는 항상 직접 말하기가 아니고 간접 말하기로 표현한다,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하체 비만인 쇼핑몰 또는 뭐 허벅지가 굵은 사람들을 위한 쇼핑몰을 기획을 했어요. 그러면 내 허벅지 센티미터 둘레를 한 방에 보여주고 우리 쇼핑몰은 이 사람들을 위한 쇼핑몰이라고 간결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. 반대로 내가 키 큰녀 쇼핑몰을 운영해요. 그러면 내 키가 몇 센치인지 한번 보여주고 우리
쇼핑몰은 이 사람들을 위한 쇼핑몰입니다 하고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. 그것처럼 이 브랜드 스토리를 간결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 포인트다. 두 번째는 인트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영화로 치면은 이제 클라이막스가 있죠. 이제 상세 페이지의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구매 행동이에요. 그러면 클라이맥스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표현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뒷받침되는 표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감정 건드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 건드리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쓴다는 거죠. 내 상품을 최종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왜 필요로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표현으로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클라이막스로 가기 전까지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화에서 마동석 형님이 주인공이니까 악당들이랑 싸워서 어떻게 해요? 무조건 이기잖아요.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죠. 근데 영화에서는 이 2시간 분량을 어떻게 채워요? 이길 듯 말 듯, 악당과 마주칠 듯 말 듯 이러면서 서서히 만나고 또는 뭐 놓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갈등을 만든단 말이에요.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장점만 주구장창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장점이 나오다가 비교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. 타사 대비해서 우리 제품이 이게 좋아요. 타사는 이렇게 생겼어요. 한눈에 비교해보세요.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포인트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두세 번 복합적으로 나온다는 거죠.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상세 페이지를 사진 다 찍어 와서 스마트 에디터를 켜놓고 만들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찍기 전에 촬영하기 전에 전부 다 기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장점에 더불어서 타사 대비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를 비교하는 포인트가 꼭 나와 있어야 된다.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연스럽게.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로 어떻게 해요?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제품이 바로 우리 제품이다. 그래서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. 문제점들을 쭉 나타나고 비교하기도 나오고 그 뒤에 그래서 우리 제품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 뒤에 또 뭐 브랜드 스토리에 맞춰서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와 똑같이 갈등 구조라든지 전개라든지 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드디어 하나 만들었네 끝났어 가 아니라 자기 전에 또는 뭐 화장실 가서 또는 뭐 생활하면서도 내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를 계속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뭔가 부자연스럽게 뚝뚝 끊겨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너무 억지스럽진 않은지 당연한 포인트만 나열되어 있는 건 아닌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당연한 포인트만 나열되어 있는 거 대부분 대표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입니다. 스판이 있고 밴딩이 있고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. 요즘 냉장고 바지나 트레이닝 바지나 이런 바지들은 전부 다 밴딩이고 스판이 있잖아요. 그런 당연한 포인트들은 너무 뻔하니까 어때요? 재미가 없죠. 영화를 볼 때도 영화 내용이 뒤에 내용이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하면 재미가 없잖아요. 상세 페이지 똑같은 말입니다. 그 부분들에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영화에서는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. 배우가 나오고 나온 사람들에서 쭉 올라오는데 우리 상세 페이지에서는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바로 디테일 컷이 나와야 됩니다. 이런 제품은 원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혼용률은 몇 %인지 이런 것들이 꼭 나와야 된다. 그러고 나서 이제 감성적인 자연광으로 촬영한 피팅 컷들이 쭉 나와준다면은 맛깔스러운 상세 페이지가 되겠죠. 결론은 뭐냐? 상세 페이지도 영화의 서사와 같은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이 강의를 딱 들으시고 본인 쇼핑몰에 가서 상세 페이지에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다음 상품을 소싱하실 때는 흐름 같은 것들을 미리 기획해놓고 상세 페이지를 쭉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라이브 특강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